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3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3년간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공격 대상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네,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35건의 사례 중에서 10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피해 사례였습니다. 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이버 해킹을 벌여서 약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 한화로 하면은 약 2조 4,4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 피해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네, 주요 공격 대상이 어딘가 봤더니 역시 한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을 이어서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이느냐?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김정은을 위한 그리고 권력층을 위한 각종 사치품 조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지금 돈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루트를 지금 사이버 공격, 해킹을 통해서 지금 조달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냐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왜 북한에게 아주 매력적인 자금줄인가? 추적이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공격하는 것보다 추적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감독이나 규제도 덜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안상 좀 더 취약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들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로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해킹은 북한의 정찰 총국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훔친 돈의 세탁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여러 번의 어떤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탁과 세탁을 거쳐서 이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피해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아까 35건 중에 10건이 한국 피해 사례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한국의 빗썸은 최소 4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과 7월에 처음 2번 공격을 통해서 각각 700만 달러 손실을 초래했고 2018년 6월에는 3,100만 달러, 올해 3월의 공격에서는 2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점점 금액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정말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절정인 이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총 6,500만 달러, 한화로 하면 792억 원을 탈취해 간 것으로 유엔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에서 암호화폐 교환소를 목표로 초점을 바꿨고 일부는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북한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해킹으로 350억 원을 챙겨갔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엔에 보고된 내용과는 사실 굉장히 금액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해킹이 이렇게 많고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 피해를 굉장히 숨기거나 축소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익명의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2018년 한 번 해킹한 암호화폐를 최소 5,000번의 별도 거래를 통해서 여러 나라로 옮긴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금화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또 이런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고, 그래서 그 사용자가 가상화폐를 채굴을 하면은 그 채굴한 금액이 그대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위치한 서버로 보내지도록 이런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이런 경우도 소개가 됐습니다. 예, 또 이런 사이버 금융 해킹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익명의 국가에서 전체 자동 현금 입출금기, 즉 ATM기를 관리하는 그 인프라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거래를 실행하는 악성 코드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5시간 이내에 20개 국가에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개인들에게 약 1만 차례에 걸쳐서 현금 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수법으로 해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 수법은 주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그 방화벽을 뚫고 어떤 금융거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피싱 수법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그 개인이나 기관의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보통 뭔가 미끼를 던진다라고 하죠. 가짜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서 그 메일을 클릭함과 동시에 어떤 그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죠. 그래서 그 깔린 오염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채굴하는 가상화폐를 그대로 어떤 북한에 있는 어떤 서버로 계속 보내는 이런 식으로 돈을 탈취해가는 이런 2가지 수법으로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유엔의 보고서 외에도 이미 사실 과거 여러 차례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 11월 29일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FireEye의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2018년 하면은 굉장히 남북 화해 분위기였죠. 4월에 판문점 선언에 이어서 9월에는 평양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해킹이 있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여러 차례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자, 북한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해커 조직들의 이름은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라자루스라는 곳이 있고, 템프 허밋, 그리고 APT38, APT37 등이 대표적인 북한의 해커 조직들입니다. 네, 이들 중에 APT37은 주로 한국 정부와 군대를 상대로 한 이 해킹에 주력을 했고, 또 APT38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 그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11월에 또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직인 템프 허밋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에 약 악성 코드를 대대적으로 살포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또 라자루스라는 해커 조직은 도로, 발전소와 같은 주요 기관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는데 집중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장, 또 국내 외교원장을 사칭해서 악성 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이렇게 살포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대상으로 또 악성 코드가 담긴 그 이메일이 배포가 됐는데, 이때 어떤 내용으로 이메일이 배포가 됐냐면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깔리는 이러한 해킹 공격을 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FireEye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APT38이 전 세계 16개 은행을 해킹해서 약 11억 달러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 한 해 해킹을 통해서 탈취한 그 금액 액수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 금액 약 9,988억 원 중에 65%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해킹 뭔가 피해 금액 중에 65%를 북한이 탈취해가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네, 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5건의 대형 사이버 금전 탈취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UBC 해킹으로 22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했고, 결국 이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자, 이런 거 보시면 북한은 그야말로 깡패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심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외화벌이 수단,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한다든가 해외에서 뭐 식당이나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들인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으로 무기를 밀매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지금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금 가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북한이라는 집단은 거대한 범죄 조직이죠. 전 세계의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런 약탈과 탈취를 일삼는 그야말로 깡패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을 갱스터 네이션, 즉 깡패 국가로 불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피터 브룩스라는 사람은 북한은 위조 지폐, 불법 마약 거래, 위조 담배, 밀수를 비롯해 하찮은 비아그라까지 가짜를 만들어서 연간 7억에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깡패 국가다, 갱스터 네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데이빗 애셔 전 미 국무부 어드바이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주요 경제 전략과 외교 정책으로 삼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북한을 깡패 국가로 부르느냐, 정말 깡패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깡패 국가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마약 밀수라든가 가짜 담배 제조 아니면 슈퍼노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100달러짜리를 위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안 검색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떤 외교관들의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이나 비아그라라든가 뭐 슈퍼노트를 들여오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갱스터 네이션, 깡패 국가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깡패와도 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정말 이런 범죄 집단과 손을 잡고 민족 공조를 하겠다. 또 이런 깡패 집단과 손을 잡고 뭔가 평화 경제를 이루어서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깡패 국가와 어울리게 되면 우리도 어떤 국가가 되는 건가요? 네, 심히 걱정됩니다. 네, 감사합니다.